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에 10살 연상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던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은 배려심이 부족하고 옹졸한 데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야 그 실체를 알 수 있었죠. 야, 나 이제부터 집안일 분담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결혼한 지 3년 넘도록 걸레 한번 훔친 적 없던 사람이 할 말인가 싶다. 야, 그래도 자잘자잘 귀찮은 건 너가 하게 해도 힘쓰는 건 내가 도와주잖아. 원래 사람이라는 게 적재적소가 있는 거야. 하여튼 왜 못 도와주겠다는 건지 이유나 들어보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마누라 집안일까지 거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근육통 때문에 삭신이 쑤신데 집에서 누워있는 꼴 못 봐주겠다는 마누라 눈치 보는 것도 힘들어서. 남들 들으면 내가 전업주부인 줄 알겠네. 내가 집안일하고 돈도 벌고 나중에 애 낳게 되면 육아까지 해야겠네. 당신 요리 차려주는 것도 내가 다 하는데 진짜 이럴 거야? 어차피 너 식당일 하면서 손님 거 만드는 거에 내 요리 하나 더 얹어서 만드는 거잖아. 설거지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집안일 안 하기로 맘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나 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던 사람이 생색은. 내가 정말 작정하고 안 도와주면 너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 말이야? 이건 뭐 도와줬었던 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남편한테 뻗대고 있어. 결혼 전에는 세상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던 남편. 하지만 결혼을 하고부터는 그것이 전부 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들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제 심경도 모르고 나날이 사람이 이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몸이 감기 걸렸는지 너무 안 좋네. 식당 문 닫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나 좀 데리고 병원 좀 데리고 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문자할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지 그러냐? 나 간만에 쉬는 날이라 친구 만나고 술 좀 마실 건데 왜 꼭 이럴 때 아파? 그럼 내가 아플 날도 미리 알아서 보고하리?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신까지 자꾸 쪼지 말고 빨리 해결 좀 해줘. 싫어. 너가 알아서 병원 가. 이건 내가 아니라 널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야. 앞으로도 또 이럴 일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곳에 출장 가거나 연락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혼자 병원 갈 수 있는 의지력과 힘을 길러야지. 힘내, 마누라. 야, 너 진짜 농담하는 거면 재미없는 거고 진심이면 노답인 거 알지?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노답이니 뭐니 막말을 하고 있어. 나도 현장 일하면서 지치고 좀 하루라도 쉬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왜 자꾸 날 방해해? 그래, 나이는 많아가지고 맨날 피곤한 게 일상이겠지. 잘 알겠으니까 당신은 그럼 하루 종일 집에 퍼질러 있기나 해. 친구 만나러 갈 거라고 했는데 뭔 퍼질러 있으라 말아야. 기분 나쁘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남들은 어린 마누라 얻었다고 도둑놈이니 뭐니 하는데 이런 모습 보이니 내가 억울해 미치겠다. 억울해?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작작하셔. 난 당신 결혼 전에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 때문에 좋아했던 거야.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기 시작하는 당신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진 마당인데 누가 더 억울할까? 야, 그럼 네가 다른 놈들이랑 결혼을 하지 그랬냐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나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파서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어. 앞으로 당신 아파도 나는 병간호 안 해줄 거고 병원도 당신 혼자서 가. 앓는 소리나 적당히 해. 내가 나중에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시범 보여줄 테니까 잘 배우고. 자신의 휴일이라면서 아픈 저를 팽개치고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던 남편. 결혼하고 보내는 시간마다 남편에 대한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야, 나 좀 병원 데리고 가라.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허리를 삐끗했는지 보일러실 있는 방에서 등 지지고 있는데도 낫질 않네. 기침하는데도 뼈가 막 울리는 게 단단히 다친 것 같아. 나 지금 친정 엄마 생신이라서 친정 와 있는 거 몰라? 당신 엄마 보러 가기 귀찮다고 해서 나 혼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갔는데 고작 당신 허리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내가 어지간하면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빨랑 오라고. 남편 허리 박살나서 남자 구실 못하게 되어봐야 직성 풀리겠어? 당신 저번에 나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팠을 때 혼자서 해결하라며. 지금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수준이라 생각해서 말하는 거냐? 그때는 너 혼자서 움직이는 거 정도는 가능했었잖아. 나는 지금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못하고 기침만 해도 뼈가 으스러질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나나 아픈 정도는 비슷한 것 같네. 먼 거리 있는 나 오라고 괜히 떼쓰지 말고 친구를 부르든지 기어가든지 알아서 해. 당신도 혼자 아플 때 훈련해야지. 나 시범도 보여준다며? 진짜 나 혼자서 간다. 이러다가 허리 박살나면 앞으로 네 책임이다. 그러시든가 말든가. 이제 막 제주도 도착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끊어. 야, 내가 너한테 분명 경고했다. 남편이 허리를 삐끗했다며 제주도에 엄마를 보러 갔던 날 오라고 할 때는 어이가 없었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날 이후로 더 막장이 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 뭐야? 현장 주임님이 전화 왔던데 멋대로 사퇴하고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을 멋대로 결정하고 그래? 아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 허리 아프다고 할 때 제깍제깍 병원 보내주지 그랬냐? 나 앞으로도 쭉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현장 일은 아예 엄두도 못 낼 것 같네. 당신 진짜 찌질하고 옹졸한 사람이다. 그러고도 당신이 남자야?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남자냐고? 보여주면 믿을래? 나 식당이라면서 아프다 할 때 당신이 나 신경이라도 써줬어 봐. 그럼 내가 당신 아프다고 하면 불이 나게 달려갔거나 정 안 되면 119라도 신고해줬겠지. 당신은 정말 사람이 왜 그렇게 철이 없고 남 입장은 생각할 줄도 몰라? 아이고, 울 마누라가 완전 대법관이었네. 내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대법관 마누라 앞에서 나대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대법관님, 전 앞으로도 계속 인생 막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유치한 소리 그만하고 빨랑 주임님한테 말해서 직장 복귀하겠다고 말해. 당신 같은 사람 대체제가 얼마나 많은데 현장 일을 쉰다 뭐다 난리야? 아, 그러니까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아? 내가 뭔 말을 해도 꼬아듣고 있잖아. 됐으니까 앞으로 어디에 취직할지나 생각해봐. 앞으로 너 나한테 명령조로 말하는 거 금지. 이제 내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가장다운 대접을 안 하면 나도 너 이제 제대로 안 대해줄 거야. 가장이니 뭐니 그런 얘기는 어디서 뭘 듣고 왔길래 나한테 이래? 아님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속이고 결혼한 거야? 이런 거 다 이혼 사유되는 거 알고는 있지? 이혼줄 추가되면 누가 더 손해인지 생각은 하고 말해. 나는 뭐 남자니까 새 출발하는 거 지정 없지만 너는 절대 그거 안 돼. 멋대로 사표를 쓴 남편은 그날로부터 백수짓을 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도 없이 TV나 보면서 본인 손으로 물 하나 못 떠먹는 사람이 됐죠. 상전처럼 굴면서 저의 길을 뒤늦게나마 잡으려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너 요즘은 사위랑 어떻게 지내고 있니? 얼마 전에 제주도 왔을 때도 혼자 오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다. 그이나 나나 잘 지내고 있다고는 못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나 속인 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대로 결혼 안 하는 건데. 너가 어릴 적부터 아빠 하늘나라 가는 바람에 그래. 이거사. 애정 결핍 때문에 내 손도 안 놓으려고 하고 남자 어른이다 싶으면 죄다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재혼하니까 새 아빠라 어색할 만할 텐데도 아빠 하면서 찰싹 달라붙고. 내가 그랬었나? 난 또 그런 줄은 몰랐네. 나야 뭐 너 결혼할 때 했던 말 여전히 같은 마음이다. 너 행복하기만 하고 오손도손 가정 잘 꾸린다면야 나이가 많든 어리든 뭔 상관이겠니. 그런데 너 힘들게 하면 암만 재산 많고 잘난 남자라도 난 반대야. 엄마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이랑 그냥 확 이혼해버리면 엄마도 좋을 것 같아? 모르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더 못난 놈 만날지 좋은 놈 만날 수 있을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서방이 많이 너 힘들게 하니? 말도 마. 지금 나한테 아플 때는 귀찮다고 도와주지도 않던 사람이거든. 근데 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안 도와줬다고 삐져서 직장까지도 관두는 거잖아. 나 황당하게 하는 말이며 행동들 적어두면 전공책 두께만큼은 나올 것 같아. 그래도 김서방 정말 아파서 그랬던 걸 수도 있잖니. 너나 김서방이나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나중 돌이켜보면 찰나니까. 건강하니까 싸우는 거고 정말 아프면 다투는 것도 못한다. 아빠는 요즘 많이 건강 안 좋으셔? 전에 제주도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좀 밥도 드시고 그러더니. 말기 판정 받고도 이만하면 오래 살았지. 약 먹고도 계속 아파서 새벽에 잠을 못 잔다. 너도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언제든 하고 있거라. 재혼한 엄마를 오랫동안 잘 보살피고 애정을 쏟아주었던 새아빠.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저로서는 오히려 친아빠 이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나날이 몸이 안 좋아지고 계셔서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 아빠가 딱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언제 한번 얼굴을 보러 가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이유라든가 허리가 아프다며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제주도 잠깐만 내려갔다 오자. 응? 사위 얼굴 꼭 한번 보고 싶다는데 소원 한번 못 들어줘? 아니,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날 나 병원에 제대로 데리고 가지 그랬냐? 안 그랬음 벌떡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제주도 가서 장인어른 손잡고 울어드렸지. 아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겠어? 뭐? 그따위?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사람한테 사과하는 태도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 직장 때려친 거야 허리 아파서 그렇다 치고 아빠는 뭔 잘못이라서 사위 얼굴 한 번을 못 보냐고. 내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너가 병원 안 데리고 가서 나 기어가다시피 했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바람에 지금도 비 올 때마다 허리가 쑤시다고. 그런데 그 뒤로 네가 나한테 허리 괜찮냐? 미안하다 이런 따뜻한 말이라도 했냐? 한 적 없지? 오히려 나 허리 아프다고 직장까지 때려쳤는데도 왜 때려쳤냐? 새로 알아봐라 잔소리만 했지? 아, 그럼 지금까지 나 속 뒤집어 놓은 게 내가 먼저 당신 아픈 거 몰라줘서 그랬던 거구나. 그런데 내 기억이 좀 많이 이상하네? 분명 난 당신이 알아서 혼자 병원 잘 가는 시범 보여준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픈 마누라 잠깐 병원 데려다 주는 것도 못한다고 먼저 서러웠던 것도 나였던 것 같고. 야이씨, 남자 허리 아픈 거랑 식당 일하다가 감기 몸살 조금 걸린 거랑 같냐? 나 허리 고장나서 지금도 골골거린다는 말 뭘로 들었어? 허리 아파서 맨날 아구아구 하던 건 당신 원래부터 그랬었잖아. TV 볼 때 안 좋은 자세로 앉아보지 마라. 평소에도 다리 꼬거나 짝다리 짚지 마라. 내가 수도 없이 말했다. 그런 거 다 어기고 지 편한 대로 살던 사람이 걱정 안 해줬다고 이렇게 나 힘들게 해? 잔소리하는 거랑 걱정하는 거랑 구분도 못하는 년이랑 더 얘기하기가 싫네. 됐고, 넌 앞으로 나한테 이거 사과하기 전까지 나한테 제대로 대접받을 생각 마. 아빠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도 남편은 제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들어먹질 않았죠. 여보, 내가 당신 아팠었던 거 제대로 몰라주고 간호 못해줘서 미안해. 사과할 테니까 이제라도 화 풀어. 어이구, 이제 와서 나한테 뭐 또 아쉬운 일이 생기셨나 봐. 얼마 전까지 바락바락 남편한테 대들던 년이 하는 말이라 그런지 진심 어린 사과로 안 느껴지네. 이러지 말자 제발.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사위 노릇 한 번이라도 좀 부탁할게. 나 식당 일 빼고 엄마 아빠 보러 간다고 할 때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없잖아. 제주도 간다고 하면 돈 드는 거 뭐 하러 가냐. 영상통화해라 하면서 반대만 했고. 지금 사과를 하려는 건가? 비난을 하려는 건가? 또 알쏭달쏭해질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당신이 화 푸는데? 화난 사람한테 그걸 왜 물어? 너가 성의를 보이고 풀게 하든가 해야지. 일단 나한테 왜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부터 반성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남편한테 잘할 건지 반성문 써와. 5장 분량으로 적어오면 봐준다. 진짜 당신 이럴 거야?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남편 하는 말 잘 따르고 집안 기둥인 남편 말 좀 잘 들으면 안 되냐? 나이도 어린 게 고집만 늘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러니까. 알았어, 쓸게. 쓴다고 써주면 될 거 아냐. 태도가 또 좀 거만하네. 30장 분량으로 6하원칙 의거해서 자세히 써와라.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오타 있으면 바로 바꾸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번 명절 때는 제주도 가자거나 그딴 헛소리 또 하면 다 나가린 거 알아두고. 남편의 똥고집을 알고 있었던 저는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명절날이 되어 시댁으로 남편과 저는 동행하게 됐습니다. 놀고 먹고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요리를 먹고 싶다며 하루 일찍 가게 됐죠. 이를 바득바득 깔며 반성문을 쓰고 있던 저는 충격적인 연락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엄마의 연락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나 지금 제주도 가볼 건데 당신 언제쯤 올 수 있어?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것처럼 말하네. 아, 재수도 없을라니까 왜 또 명절에 돌아가시고 그래. 엄마 해주는 요리 이제 맛 좀 보고 가족들도 좀 보려던 차였는데. 재수가 없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그게 아빠 돌아가신 마당에 할 소리야? 당신 미쳤어? 아니, 나도 어지간하면 이런 소리를 안 하지. 근데 허리 아픈 마당에 엄마 보러 기차 몇 시간 타고 너도 움직여 보라고. 기차 덜덜거릴 때마다 허리가 지끈지끈 아픈데도 억지로 왔는데 다시 가라니까 맥 빠지지 않겠냐? 넌 어떻게 된 애가 지금 상황에서도 남편 허리 신경은 못 쓰냐? 미쳤구나 진짜. 당신 미쳤어. 됐고, 오늘 시댁 식구 다 모이거든? 너도 오늘은 시댁으로 왔다가 내일 장례식 나랑 같이 가. 그럼 되겠네. 야, 이 새끼야. 이 사람도 아닌 새끼야.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도 여전히 너가 제일 중요하지? 새끼, 지금 네가 한 말로 인해서 나 장례식 안 갈 수도 있게 되겠는데. 허리 다친 걸로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니? 옹졸한 새끼. 나도 너 같은 쓰레기. 아빠 영정사진 앞에 데리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혼하자. 이혼해서 각자 살아보고 누가 더 손해인지 보자. 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아빠의 장례식에 남편과 이혼할 일까지 겹치니 마음이 참 심란했죠. 남편은 시댁 식구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는지 남편은 물론 남편 쪽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묻는 엄마에게만 모든 걸 털어놓고 서럽게 울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니 잘 결심했다며 등을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빠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돌보던 결혼 생활이 워낙 힘들어서일까요? 혼자서 지내면서 식당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수월했고 장사에 전념하다 보니 손님들도 하루하루 늘며 가게가 번창하게 됐는데요. 여보, 나야. 남편. 내가 요즘 당신 생각에 매일매일이 한숨이고 번뇌인 거 모를 거야. 저희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자료 받은 건 충분하니까 더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말자, 제발. 나 반성문도 열심히 썼고 당신한테 미안했던 것들 다 뉘우치고 있어. 건강도 안 좋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남자 돌봐준다고 당신이 많이도 애썼잖아. 당신만 돌아와준다면 내가 그 은혜 꼭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헛소리하지마 미친 인간아. 댁 엄마한테 소문 듣자니 선도 보고 여자 잘만 만나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보모해주고 간병해줄 여자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사 똥줄이 타나봐? 하긴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백수놈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니?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사람이 진심으로 호소하는데 이렇게 빈정될 거냐고. 이보세요. 진심으로 호소하는데 먼저 무시한 건 댁이고요. 아빠 장례식장에 뒤늦게라도 얼굴 비췄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 미워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고맙네. 덕분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미련 없이 청산하게 해줘서. 여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다니까? 이혼하면 누가 후회할지 두고 보자고 했지?
앞으로 나는 식당 잘 운영하면서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너도 한번 힘내봐. 화이팅! 여보,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전 그렇게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남편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가끔 자주 뵙지 못한 아빠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지만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니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평온한 기분이네요. 엄마는 제주도에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올라와 저를 돕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 엄마에게 남은 세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살 정도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 왔었지만 어딘가 결점이 있는 사람들 뿐이었죠. 이런 저의 생각을 더욱 확신케 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완벽해 보이던 남자친구는 물론 예비 시모까지도 위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선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빠, 어머님이 아직도 나 많이 반대하시는 거야? 저번에 한번 뵀을 때 내 성격이며 직업이며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길래 나 정말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 깐깐해서 그렇지 속정은 깊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보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하루 종일 우울해 하시더라고. 내가 프리랜서로 그림 그리는 일하고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거잖아. 회사 취직하면 어머님도 나 조금은 달리 보시려나? 프리랜서라고 해봤자 불안정한 것도 없잖아. 오히려 남들보다 시간도 많이 남고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원하는 만큼 버는 네가 난 부러울 때가 많은데, 아무리 대기업 다녀봤자 시간 쫓기고 인생도 제대로 못 누리면 의미 없는 거고. 어머님이 오빠를 너무 잘 키우셔서 그래. 성격 좋지, 몸도 좋지, 얼굴도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지는 곳 하나 없는 사람이잖아. 에이, 너무 날 띄워준다. 엄마가 나 자랑하는 거야 부모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오빠는 내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만난 완벽한 남자친구야. 사실 내가 이전 연애에서는 많이 집착하고 불안정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잘 고치지 못하고 내 성격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 근데 오빠는 유일하게 이런 내 상처 이해하고 집착하는 모습도 사랑하는 거라면서 아껴주는 사람이었잖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네가 어릴 때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야. 원래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그 상처가 깊이 각인돼서 안전한 방향을 모색한다잖아.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이때까지 남자친구들이 신뢰를 못 준 까닭이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어쩜 오빠는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내가 오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날 지경이야. 나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 나도 단점 한둘쯤은 있어.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인데? 밥 먹을 때 당근이며 오이며 거른다는 거 말고 오빠 단점이랄 거 딱히 없는 사람 같은데? 나한테만 얘기해봐. 뭔지 정말 궁금해서 그래. 단점이 없다는 게 단점 아닐까?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 게 단점이었네. 잘 알았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될 분은 교수에 시어머니 될 분은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죠. 얼굴이 잘생긴 것은 물론 목소리도 좋아서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는데요. 그런 남자친구는 과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저를 소중히 아껴주는 것은 물론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으니 주변에서는 이런 복이 또 어디냐면서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저는 예비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가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해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완벽한 배우자라고 생각되는 남자친구와 꼭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어떤 수모나 괴로움도 참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아무나 며느리로 들일 수 없는 건 알고 있겠지? 도휘 애비나 도휘야, 너 정도면 참한 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에 들려거든 지금보다 훨씬 더 분발을 해야 될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울게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요리학원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일단 마음가짐은 똑바로 먹은 것 같구나.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기억에 담아두고 있고 괜히 신경 쓰는 거라면 잊어버리거라. 원래 내가 사람이 깐깐하고 한번 마음에 안 들었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인상을 안 바꾸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나마 내가 달리 보려고 하고 있으니 한번 노력해보라는 뜻이다. 어머님께서 저 좋게 봐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리 배우는 거 말고 엄마한테 청소하는 법이며 빨래며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런 거 생색낼 생각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는 게 멋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네가 말해놓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꼭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얘긴데 결혼해놓고 막상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어떡할 거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을 만한 확신을 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확신을 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시는 거 있다면 제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최근에 도시락 싸준 거 봤다. 그런데 맛있어 보이는 것들 범벅으로 도시락 싸면 보기에야 맛있겠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겠지?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앞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너는 네가 낳은 아기한테도 해로운 가공식품들 낳자마자 먹일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을 대하라는 거다. 요리 같은 거 할 때 햄이며 소시지며 짠 음식들 넣지 말고 건강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날 봐라. 이때까지 건강식단으로 잘 챙겨 먹고 잔병치레 한 번 없는 사람이야. 흑염소며 홍삼이며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는 없는 법이지만 완벽하려고 지향은 해야 된다는 거다. 어머님 보면 제가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부할 생각이라면 글러먹었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사람이라는 게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해온 삶이 반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네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왔고 나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부럽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니? 앞으로 요리 만드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받고 모자란 솜씨는 나한테 배우면서 익혀 나가도록 해라. 완벽한 모습 보일 때까지는 내가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려면 이런 정도는 당연한 건가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깐깐하기만 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남편 될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마음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스킨십을 한다고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결혼 이후에 부부로서 진하게 애정을 나누자면서 항상 제 친밀감의 표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죠. 나는 오빠가 좋아서 그런 건데 맨날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너무 상처받는 거 알아? 난 오빠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들 지경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혜영아. 나 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고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지켜주는 거라고.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오빠가 나 인정해주고 애정 표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었어.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빠한테서 그걸 얻고 싶었던 거라고. 무슨 마음인지 나도 잘 알아. 결혼 원하고 있지만 막상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엄마한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상관인데? 엄마가 많이 보수적인 사람이거든. 아빠도 마찬가지고. 결혼 전에 애를 가진다던가 스킨십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결혼 절대로 인정 안 할 사람이야.
행여 사고 쳐서 애가 지는 바람에 임신하게 되면 평생 원망할 거라고 하셨고 정말로 그거 실천하실 분이 우리 엄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가끔은 너무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 내가 며느리로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친해지려고 던진 말에도 정색하고 덤비실 때가 있거든.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며 갈등이 많았던 분이야. 아무래도 통제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작은 실수라도 용납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야 어머님이 어떤 캐릭터인지 오빠한테 들었으니까 이해하지. 그런데 나는 정말 오빠랑 더 친해지고 싶고 결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결혼 정년기도 늦춰지는 거 싫고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오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데 나만 그런 마음인 거야? 당연히 나도 같은 마음이지.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 앞으로 한참이나 남아있잖아.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있어서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 너도 잘 알고 있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보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친구는 이상할 정도로 스킨십을 거부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지만 남들에게 쉽사리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그나마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 중 하나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았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개팅 어플 통해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게 되게 의아하고 신기한 일이긴 한데 보통 그런 어플 쓰는 사람들은 여자의 환장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건드리면 건드렸지 지켜준다느니 하는 그런 표현들을 안 하거든. 나도 그것 때문에 한때 생각이 많아진 적이 있긴 해. 그런데 어떡하겠어? 오빠가 나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또 오빠가 소개팅 어플 설치했었던 거는 외로워서 그랬던 거고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친구라도 될까 싶어서 시험 삼아 깔아봤던 거래. 그 성격에 그 외모에 소개팅 어플 쓰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게 나는 이상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너보다 3살이나 많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연애 경험이 영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는다며? 여자친구에 한 번 정도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일하면서 스펙 쌓는 거에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더라.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 충분히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자기 개발한다고 신경 쓰느라 연애 활동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네 남자친구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뭔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걸 캐물어봤자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몰래 한번 핸드폰이라도 확인해보는 거 어떨까? 내가 요즘 많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부족해. 너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린 쓱싹쓱싹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고 돈 받으면 그만인 일이잖아? 시간이 제일 남을 만한 애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번에도 말했잖아. 어머님이 며느리로서 해야 될 소양들 가르쳐주시고 있고 요리 같은 것들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정신도 없고 바쁜 요즘이야. 너 시어머니 될 사람도 참 극성이다. 아무리 사람이 깐깐하고 철저하다고 해도 요즘 미리 수업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쯤 되면 그냥 결혼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회방 놓고 너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냐?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지하게 가르치시는 모습 보니까 그냥 사람부터가 완벽주의인 것 같아. 이제 간신히 나 마음에 들어 하시기 시작했는데 괜히 처지는 모습 보여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아이고, 완벽한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완벽주의자 시모 모시게 생겼네. 지금이라도 그냥 벗어나는 게 맞지 않겠어? 솔직히 결혼 얘기 네가 꺼냈는데 별로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스킨십도 안 해. 결혼 생각도 없어 보여. 완벽한 남자친구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같은데? 아, 물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니까 하는 얘기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언젠가 나를 인정하게 될 날이 올지 남자친구랑 맺어지게 될 날이 있기는 할지 걱정뿐이야.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날이 심란해지는지 모르겠어. 네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고 나와서 다시 결합했었잖아. 차라리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미리 알고 헤어질 때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랑 아빠 이혼하고 재결합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 이혼 문제 때문에 우울증 앓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시무룩하게 있느라 애들한테 왕따 당한 일도 있었잖아. 나는 그냥 알콩달콩 지내면서 이쁜 애들 없고 그렇게 단란한 가정 꾸리기만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이 높은 거라니까. 잡음 하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네 남자친구 한번 캐보자.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줄게. 너 시간 부족하다니까 내가 몰래 따라다녀 볼게. 아니, 괜찮아. 괜히 일 버리고 싶지도 않고. 네 예비 시모인가 하는 사람도 내가 같이 캐볼게.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쪽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도움받을 수도 있다니까? 네가 정말 힘들어 보여서 그래. 완벽한 사람 만나겠다고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거야?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나 남자친구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감춰진 허술한 면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 어릴 적 상처를 돌아보고 언젠가 맞을 매라면 미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저의 각오가 무색해질 정도로 예비 시모에 대해서 알아내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죠. 뭐? 어머님이 호스트바에 가면서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나고 있다고? 그렇다니까. 고상한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문란한 사람이었네. 나도 알고 정말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완벽한 며느리 되겠다고 무리하지 말란 얘기야. 설마 남자친구도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기는 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남자를 만나건 불륜을 저지르건 솔직히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네 남자친구 수상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야. 취미라고 해봤자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동아리 모임 가지는 거 말고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더라. 그게 왜? 오히려 건실하고 좋은 모습인 거 아니야? 특이한 게 있다면 여자가 있는 그룹은 절대로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섞이지도 않더라고.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거 알아내려면 네가 직접 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아낸 사실에 만족하고 완벽한 남자친구라면서 믿으며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네가 직접 더 캐볼지 선택해야지. 저는 남자친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친구의 말 맞다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는데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카톡을 확인해 보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고루 친근하게 대하는 남자친구였지만 특이하게도 여사친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잘생겼거나 몸이 좋다 싶은 남자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걔 중에는 언제 또 한 번 놀러 가야지 하면서 뭔가 은밀한 비밀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들도 많이 보였었죠. 남자친구 말이야. 주로 어울리는 게 남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 매번 바뀌지 않았어? 맞아. 친구들이 매번 바뀌는 데다가 연령대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사람이 발이 넓은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남자친구가 놀다가 항상 들리는 곳이 어디였는지는 혹시 기억하고 있어? 보통은 술집 아니면 사우나 같은 곳이었지. 남자들 원래 운동하고 나면 목욕탕 자주 들리잖아. 참,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기는 했어. 이상한 게 있다니? 전에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더니? 내가 이렇게 캐묻기 전에는 나도 이상한 줄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큰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으슥한 데로 가는 게 참 이상하더라. 일반적으로 이쪽까지 와서 굳이 사우나를 해야 되나 싶은 곳으로 가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 뭔가 알아내기라도 한 거야? 뭐 때문인지 나한테 얘기라도 해줘라. 확실해지면 너한테 얘기를 할게. 아직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친구에게 후회를 기약한 저는 남자친구를 며칠 동안 몰래 미행하였고 덕분에 진실이 무엇인지 역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싶을 정도였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예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닥달을 해오더군요.
너 요즘은 왜 나한테 요리 배우러 오지 않는 거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깍제깍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궁금하더구나. 그래도 내가 너한테 연락 안 한 이유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뭉개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니? 제가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혼할 일 없고 남은 평생 행복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뭐? 너희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니. 그게 지금 무슨 얘기니? 들은 그대로예요. 엄마랑 아빠 예전에 이혼한 적 있어요. 지금은 다시 결합하셨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니? 그럼 보고 배운 게 이혼한 가정이나 할 법한 행동이며 말 아니겠니? 이혼한 가정이나 할 법한 행동이며 말이라니요?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뻔히 무슨 말인지 알면서 모른 척 따져대는 지금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 볼 때부터 어딘지 싸한 기분이 돌더라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구나. 너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 싹 사라져버렸다. 며칠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리 수업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려니 하고 적당한 핑계 있으면 솔직히 용서해줄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려고 드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물건이란요? 제가 무슨 상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 이치라는 게 원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다. 네가 내 아들 좋아하는 것 같고 정성이 갸륵해서 받아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너 하는 꼴이며 행동 거지를 보니 역시나 하자가 많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고. 닥치고 당장 꺼지거라. 너 같은 거랑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당장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지란 말이다 이 거머리 같은 거사. 안 그래도 그럴 작정이었어요. 당장 꺼질게요. 뭐? 너 반응이 왜 이러니? 네가 하는 말이야 달갑다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면은 앞으로도 찜찜할 것 같구나. 말은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 당장 왜 그러는지부터 말하거라.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할 땐 언제고 참 바라는 것도 많으시네요.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후회는 너같이 이혼한 가정 딸 받아들일 때나 하는 거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완벽한 집안에 너 같은 하자 있는 애가 끼어들 뻔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래요. 원하니까 얼마든지 말씀해 드릴게요. 댁 아들은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리고 만나가면서 문란하게 몸 섞어대는 동성애자였어요. 너 지금 고소 당하고 싶어서 미친 소리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거야 되게 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일이죠.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들한테 뿌리는 돈 조금만 아껴도 흥신소사람 쓸 수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호스트바는 또 무슨 소리니? 정말 몰라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더니 이제는 본인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년아. 호스트바라니 내 평생에 그런 흉한 단어는 들어보기가 처음이구나. 처음인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시간 남을 때마다 교수 남편 내버려 두고 술 마시고 젊은 것들이랑 모텔까지 가셨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나 오빠한테나 고마운 거는 있네요. 남 부러울 건 없다고 말하면서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 역시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오히려 완벽한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요. 저도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집착하고 댁 같은 인간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많이 깨달았죠.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이 미친년아. 독사 같은 혀를 당장 뽑아버리기 전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닥치라는 말이다. 자꾸 저를 모욕하시고 물건이니 뭐니 이혼 가정이니 뭐니 헛소리 하신 거는 그쪽이 먼저 아니었을까요? 저는 물었던 거에 대답해줬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파탄 나기 싫으면은 입 닥치고 있어 이 미친 할망구야. 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입은 앞으로 다물고 있으마. 이때까지 내가 한 말에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 테니 받아주렴. 내가 꼰지르기라도 할까봐 이제서야 겁이 나나 본데
늘 당당한 척 굴고 좋은 집안이라고 자랑하던 댁도 별거 없다는 거 알려줘서 참 고마워. 미친 할망구야. 솔직하게 이 말 저 말 한 김에 한마디만 덧붙일게. 내가 배우라면서 만들어준 요리 더럽게 맛없더라.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서름을 한 번에 되갚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남자친구였던 쓰레기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려던 것이 목적이었다고 눈물과 함께 실토를 하더군요. 직장에 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다투던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귀에 어머니가 술집에 남자들과 놀아나는 것까지 들어가 버려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았던 가정이 파탄나기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도 전혀 불쌍한 마음은 들지 않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위로 오빠들이 4명이나 있던 터라 친정집에서는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직업을 가져서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난 여행에서 남편과 만났고 귀국해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와는 10살 차이가 났었죠. 자유분방한 제 삶을 존중해준다며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 시댁에서는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들 부심이 대단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게 더 무서웠던 시누이들까지 가진 거 없이 시집왔다며 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집안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고 큰 소리 나면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마냥 내내하고 말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아가 내가 장보라고 한 거는? 네, 어머니. 지금 사거리 마트에 와서 장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점심때 나간 애가 무슨 장을 아직도 봐? 목록 적어준 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한테 전해줄 서류도 있고 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됐고 지금 카트에 물건 담은 거 사진 보내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대로 사고 있긴 하구나.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네 신우들한테 물어봐야지. 집에 있는 생리대 나랑 안 맞아.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종류별로 좀 사다 줄래? 그리고 마트 옆에 차로 5분 정도 가면 유명한 디저트 가게 있거든? 거기 들려서 마들렌 좀 몇 개 사와. 디저트 가게까지 가면 조금 늦을 텐데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배달되면 주문하시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해? 시누이가 만만하다 이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 정도면 엄청 편하게 대해주는 거거든? 잔말 말고 사와. 어머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 사와라. 배달비도 아깝고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네가 좀 빠릿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내 딸이 먹겠다는데 사줘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넉넉하게 사와. 저번처럼 사오랬다고 하나씩만 사오지 말고 인정머리 없게 보인다고. 그나저나 오늘 지역이 당직 맞지? 네, 당직 맞아요. 잘 됐구나. 오늘 저녁 먹고 다 치우고 가거라. 집안일도 해두고 가고. 어디 가세요? 저녁 먹고 나는 신우들이랑 찜질방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왜? 가고 싶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금방 갈게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당직도 많고 수술도 많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과의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남편이 부재일 때는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기 바빴어요. 시댁은 집도 세 채나 갖고 있고 노후 준비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였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다 승무원이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정도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고 오빠들은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죠. 막내 오빠만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몰랐고 저를 그저 이른 나이에 시집보내 어린 나이 빼고 볼 것 없는 애로만 취급하셨죠. 여보, 집에 왔는데 어디야? 아, 나 여기 카페에 잠깐 왔어. 당신 퇴근하고 달달한 것 좀 먹이려고. 유명하대서 잠깐 들렀네.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았대? 심부름으로 다녀온 곳인데 나도 맛이 괜찮아서. 아, 그랬구나. 근데 무슨 심부름? 지수랑 지영이가 당신한테 심부름도 시켜? 아,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시댁 가면서 부탁받아서 사가는 거지 뭐. 이 자식들이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들이 뭔데 시짜짓을 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화낼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사다 주는 건데. 정말이야? 걔네들이 당신 어리다고 얕보고 뭐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시짜짓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어? 에이, 왜 그렇게 열을 내? 내 성격 몰라? 알아서 잘 쳐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가 감싸주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대단한 의사 남편 뒀는걸. 아무튼 금방 갈게. 삼계탕도 사가니까 같이 몸보신하자. 알겠어. 조심해서 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한 제 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 소리 들을 만큼 성격도 차분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폭발하고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도 어찌어찌 잘 보내고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에 느닷없이 김장 산매경에 푹 빠져버린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솔직히 김장이라고 해봤자 저희 시댁 식구 4명, 저희 부부 2명이 전부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부터 거의 주마다 김치를 담그더니 김장철이 되어서는 아예 대놓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포기가 조금 넘는 양을 해야 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뼈 빠지게 고생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하필 제가 교통사고로 허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한 상태였지만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해서 편한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셨던 터라 병원에서 혼자 양냄새 맡으며 있을 바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으려고요. 그랬더니 또 그새를 못 참고 저에게 김장을 해야 한다며 통보를 해버리는 거 있죠? 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라. 네? 저 병원 가는 날인데요. 병원에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니. 끝나는 대로 오렴.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긴. 저번에 말했잖아. 김장해야 된다고. 아, 근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옆에서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서요. 뭐? 병원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았어? 너 그거 꾀병 아니냐? 어머니,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제가 진단서라도 끊어드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금요일에 김장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거들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해볼게요. 근데 몇 포기나 하세요? 200포기 조금 넘을 거야.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금요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목요일에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 사와야 하니까 새벽 5시까지 와라. 시간이 없다. 어머니, 저 그럼 병원 가는 것도 지장 생기고 힘들 텐데요. 너는 애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주문받은 게 많아서 미리미리 해야 해. 음식은 재료빨이라는 거 모르니? 어머니, 집에 여자만 넷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200포기 4사람이 하면 금방 할 텐데
200포기 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당연히 급하지. 너 혼자 해야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하다니요. 거들나는 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 나랑 네 신우들은 온천 여행 가는데 너도 이제 결혼한 지 2, 3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나이 어리다고 마냥 봐줄 것 같았냐? 나이 어린 게 벼슬이라도 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셔야지. 이런 미친년들을 봤나? 뭐? 미친년. 너 지금 나랑 네 신우들한테 한 소리냐? 네. 아픈 사람 불러다가 혼자 김장 200포기 하라는 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하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미친년 소리를 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몇백 포기 어떻게든 한다고 쳐요.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일단 알겠으니까 다녀오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렇게 얌전하게 나와야지. 내일 장도 네가 보렴. 난 도저히 기분 나빠서 너랑 같이 시장 못 보겠다. 네, 알겠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직업도 없이 남들에 비해 조금 여유로운 결혼을 했다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날로 인터넷 쇼핑몰을 고르고 골라 김장김치 25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근처 다이소 마트 아시죠? 거기서 김치통도 20몇 통 사서 제가 한 것처럼 속여서 감쪽같이 담아놨어요. 온천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는 저보고 웬일이냐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손도 빠르고 야무지고 김치 맛도 좋다며 저에게 흔쾌히 용돈까지 투척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요. 처음에는 기막혀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찾아갈 심산이셨으나 제가 나름 복수를 했으니 저도 저답다면서 결국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셨던 모양인지 다른 방법으로 되갚음 해주기로 하셨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명의의 건물에 큰 신우 남편이 크게 식당을 차릴 예정이었거든요. 사돈어른 잘 지내십니까? 바깥사돈이 웬일이세요?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보라한테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번에 김장한 거 우리 보라가 다 했다면서요. 네, 아주 기특하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켰는지 척척 잘 해냈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말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보라한테 그동안 한 짓, 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툭하면 보라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고 사돈이랑 사돈 처녀들은 놀러 다니면서 우리 보라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맨날 먹다 남은 음식 먹이고 명절에 안 오는 거야. 이해합니다. 평소에 자주 왕래하니까. 근데 이번 김장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새아가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사돈이 날 개무시하고 있네요.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게 해줘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 정서방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때문에 고민이던데 사돈 처녀 가게 차리는 거 취소하고 그 자리에 정서방 병원 내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계약금 건 것도 아니고 계약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 몰라요? 누굴 바보로 아나? 내 딸 건드린 죗값은 톡톡히 치르세요.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갖고 노는 겁니까? 그러는 그쪽은 내 딸 갖고 놀았나?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정서방 병원 자리로 내줄 테니 그리 알아요.
가게를 내든 말든 다시 알아보시고. 이봐요, 사돈. 정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자네 개인 병원 개업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대출도 대출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별로라서요. 병원 위치도 제대로 못 잡겠고. 아빠, 안 그래도 이 사람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오늘 나랑 오후에 외출했거든. 시세도 비싸고 장난 아니더라. 추운데 고생했다. 아니, 강남 사거리에 있는 내 건물 알지? 역 바로 앞에 있고 3층짜리 건물. 거기 큰 시누이 남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뭐래. 정서방, 그 자리에 자네 병원 4개. 자리도 100평 조금 안 되지만 개인 병원 하기에는 넉넉할 거야. 어차피 입원 환자 받을 거 아니고 진료 목적이지 않나? 그 자리 좋은 곳에 제가 감히 병원을. 새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냥 쓰게. 자네가 보라랑 행복하게 사는 게 월세야. 그리고 병원 차리면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자네 계좌로 돈 좀 보냈거든. 그걸로 필요한 거 사고 인테리어 하게. 네? 장인어른 너무 과한 처사세요. 아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무슨. 조금 전에 안사돈이랑 한바탕 했다. 그 자리 가게 해준다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들이 설레발치고 난리친 거지. 정서방 당장 다음 주부터 개원 준비해. 사표 수리하는데 시간 걸릴 테고. 장인어른, 제가 감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자네 사위라고 생각 안 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보라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내 소원이고 바람이네. 아빠 고마워. 세아가 잘 지내지? 어머니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지영이가 휴대폰 새로 사서 계정을 새로 팠다나 뭐래나? 이렇게 하면 연락할 수 있대서. 왜 연락하셨는데요? 왜긴 안부차 연락한 거지. 그동안 잘 지냈니? 병원 개업은 잘했고? 어머니가 웬일로 걱정을 하세요?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혁이랑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생활비도 그렇고. 생활비요? 그걸 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큰 시누이 출가하고 막내 남아봤자 지금 실업자고. 생활비나 용돈 조금씩 받았었는데 지혁이마저 연락이 안 되니 별 수 있겠니? 혹시 미안하지만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달라뇨. 저 그이한테 말할래요. 아, 아니다. 괜찮아.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니, 어머니 재산은 다 어쩌시고 저희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요. 세아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는구나. 사실 큰 시누이 가게 내준다고 정리하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려먹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겨우 하나 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 집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시던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합니다. 예.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하실 수 있으셨으면서 진작에 하시지 않고. 돈이 확실히 궁하긴 한가 보네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이한테 찾아가 보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만 연락하시고요. 세아가. 그렇게 남편은 큰 시누네가 가게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 시누이가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난리를 쳐댔지만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날리더라고요. 그동안 저 괴롭힌 거 죗값 받는다 생각하라며 호통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시누이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병원 개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저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개업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답니다. 환자들도 많이 와서 아마도 위층에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큰 시누이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연을 끈다시피 하며 살고 있어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정 아버지에게 가끔 안부를 핑계로 연락을 해대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깔보던 그 대범함은 어디 가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가관이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버릇 좀 단단히 고쳐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추세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데 평생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문제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